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4장 복무 중에서 두 번째 겸임, 직무대리, 영리 업무 금지, 외부 강의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거도 이제 살펴보니까 4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요거 다음이 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챕터 2를 하고 그 다음에 끊어서 세 번째 휴가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이게 첫 번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겸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임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등교육법 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의해도 겸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되면 겸임을 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 연수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겸임은 본직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거는 이제 교육공무원법과 똑같죠. 본직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직렬 또는 기술 분야 연구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 간에, 또 학예 공학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 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 간.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교원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각급 학교 교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인근 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한 학교의 교원간. 그래서 예를 들어 중고가 병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음악 선생님이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4번은 이제 기관 간의 임직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5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임직원과 그 직무 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3호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임을 시키려고 하는 기관의 장이 동의를 얻어 임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서식 및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겸임 근무 발령에서 땡땡 초등학교 교사 누구누구인데요. 뭐뭐에 겸임함, 보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낸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권한임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결정을 하고 학교로 통보를 하죠. 그리고 인사발령서를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은 직무대리 규정입니다. 직무대리 규정. 이 형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업무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해당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고라 하면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또 이제 휴가, 출장, 결혼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이 법에 따르는데요.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당연히 이제 기관장이 이 사고가 생기면 부기관장이 직무를 대리해야 되겠죠. 또 부기관장이 사고를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를 따라 실장국장이 부기관장의 직무를 대리해야 되겠죠. 다만 실장, 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관장 밑에 부기관장, 부기관장 밑에 차석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기관장을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수리를 미리 정하는 게 좋다. 그렇죠. 미리 정해서 운영하면 좋겠죠. 우리가 대결 같은 걸 지정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이제 편안하게 결제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관장,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 대리를 실시하면 됩니다. 자, 5조.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 대리. 이분들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무대리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책임 등을 고려해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해야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에게 그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결국에 직무대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리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리의 운영을 보면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이나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서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나서 이분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번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기간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보충해야 합니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이제 밑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본인 업무를 안 하고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의 승진 임용 예정인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된 공무원은 심사 예정 직위의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통보된 직무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직무대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네요. 그죠? 직무권자의 범위는 이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네요. 기관장은 이형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입니다.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 다음에 복무규정 25조, 2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리업무의 금지 중 이 영리업무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에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 없이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 의미가 조금 특이하네요. 보시면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 이게 조건 1이네요. 그죠? 근데 일시적인 행위인데 수입이 계속 발생해요. 이 경우에는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성은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계속성이 있다면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네요. 그죠? 계속성이 있다면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를 보면 상공,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즉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 사업자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주요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에 임원이 되는 것도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이 되고요. 임원이란 사회, 고문, 자문위원 등 직책 여부를 직위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세 번째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 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의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 금품, 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행위를 모두 말한다.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 증권, 부동산,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영리 기관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영리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산적 수당, 회의 참석비 등 소행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우리 그때 그 고용휴직 때 거기는 15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그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받아서는 고용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잠깐 나왔었죠. 기억에 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자,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 근무 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해야 하고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는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근무 시간 내에 겸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금지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에도 가능하다. 뭐냐?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의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복무관리를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조치를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해도 되는데 이 근무 시간과 겸직 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 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일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결국엔 이걸 보면은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한 거고요. 우리 요거 40시간이라고 했을 때 보통 2.5시간 정도를 초과한 거네요. 하루에. 그죠? 한 3시간 정도. 요거는 3시간 정도를 초과했다. 이런 것들은 하루에 3, 4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정 이후에 근무하는 심야 업종, 그 밖에 기관장이 성격상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무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 그리고 이해 충돌 가능성 유무는 이게 뭐냐? 나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유무는 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또 인가허가 면허특허 승인과 관련된 경우, 생산 방식, 규격, 격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조세의 부과,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 감독하는 경우,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그 밖에 이제 세속 기관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예 이익 충돌이 아니라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네 번째,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영리 업무가 사회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뭐 유흥, 사행업, 이렇게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 학생,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혹은 정부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째, 영리 업무가 1에서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금지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서 종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겸직이 필요한 경우, 또 관련법상 경직 금지 또는 전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변호사는 안 된다라고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변호사는 안 된다. 변호사는 안 된다. 자, 겸직허가는 복무규정 제26조 1항에 다른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리 업무는 위의 금지, 우리가 아까 한창 얘기했던 해당하지 없는 영리 업무.
이거는 이제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계속성이 있는 업무 같은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허가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첫 번째, 공무원의 능률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공모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세 번째,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네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겸직을 허가할 때 기준을 네 가지 쓰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네 번째,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볼 수가 있고요.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한 요 기준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교육감은 관할 공립교장 원장 소속 공무원의 겸직을 교육장에게 위임을 했고요. 이 학교장에게는 소속 공무원 겸직 허가를 냈습니다. 교장은 제외입니다. 직속 기관장에게 재임하는 사문 중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그러니까 교사는 학교장에게 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소속이 학교라면. 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할 때는 이제 상세 자료를 겸직 허가 신청서에 의해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를 신청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 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 변경된 날부터 또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 재심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신청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심사를 합니다.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 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 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 규정상 겸직 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뭐 이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된 이익을 추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인터넷 개인 방송, 유튜버 같은 거,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상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정치적 중립의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거기 별표가 되어 있는데 겸직 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 기관이 공직선거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 활동하는 경우는 이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또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심사위원회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위원 3인 이상, 부소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고 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심사 대상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겸직 허가 대상 여부, 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필요한 활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것도 이제 한번 문제 내기, 구성 문제로 한번 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과계과찬이죠. 과계과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허가한 경우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뭐 시간 강사나 자문위원 같이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그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을 2024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2021년 6월 10일 현재 요 기준으로 해서 2년까지로 본다는 거죠. 자, 2년 동안 허가가 나왔으면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를 해주고 통보 시에는 이제 허가 여부, 허가 기간, 그리고 심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요. 겸직 시 준수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범위, 인터넷 개인 방송 시 금지 사항 및 준수 사항 등을 살펴봐야 되겠죠. 요건 이따 뒤쪽에 좀 체크리스트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통보를 하고 나서는 겸직 허가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매년 1월과 7월. 그럼 이건 이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 업무 금지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중수 사항 등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휴직 같은 걸 하더라도 6월 31일 반기별로 12월 31일자로 이제 그 사유 소멸 혹은 그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처럼 이것도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직을 받은 공무원은 이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겸직 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1월 조사는 12월 31일 기준, 6월 30일 기준으로 공무원 대상 실태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겸직 허가의 취소. 제출한 심사 관련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했을 때는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종사하는 겸직 업무가 허가받은 업무와 동일성이 없는 때는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또 소속기관장의 중도한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겸직 허가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제 취소를 해야 되겠죠. 자,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직무상의 능률 저해, 아까도 나왔던 거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번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그 다음 4번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경우는 승인이 자동 소멸된다. 겸직으로 인한 복무는 연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초등교사의 겸직은 학교장 허가 사항이다. 당연히 이게 지금 초등이라서 그렇습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학교장은 교육감 권한입니다. 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한 경우라도 근무 시간 내에서의 근무 사항의 처리는 외출 또는 조퇴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외출 또는 조퇴로 인하여 연가 사용일수가 초과된다면 이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겸직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 자,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으나 영리 업무가 아니고 소속기관의 장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겸직 허가는 담당 직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자 기준인데요. 목적은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교원의 다양한 활동이 유초, 중등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고하기 위함이다. 적용은 유초등, 중등 모든 교원이고요. 이러한 교원이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동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지침이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이 교원의 개인 인터넷 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지침을 우선 적용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라는 게 뭐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체 행위입니다. 뭐 네이버,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자, 유의사항은 수업 활동의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이다. 공개 범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활용 목적이고요.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도 미포함입니다. 업무의 일환 공공 계정입니다. 개인 계정. 그래서 보면 개인 취미 등 사적 목적, 수험의 직무 관련 그리고 개인 계정일 경우에는 개인 미디어 활동입니다. 공공 계정이면서 학교 수업용이다, 업무 관련 활동이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 미디어 활동이 아닙니다. 준수할 사항을 좀 보시면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규정과 행동 강령 등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원칙에 따라서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요. 유아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노출을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품위 유지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에서 이제 뭐 공무원 분이 운영하시는 건데 이렇게 약간 비속어를 쓰거나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이건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특정 정당, 정치적인 것,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그다음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고요. 직무 능력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하거나 정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 뭐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영상 사진 탑재 시에는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하고요.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도 탑재를 금지합니다. 자, 질의응답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무 시간 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개인 일상, 개인적인 거예요. 브이로그. 두 개만 딱 봐도 안 되겠죠. 그죠? 근무 시간에는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니까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제 소속 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공유학교와 관련해서 공유학교 홍보차 이제 직원이 공유학교에 가서 그 교육 활동을
직접 받는 그런 것들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개인 활동입니다. 또 개인 활동이나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집 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또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할 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자, 이거는 겸직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을 하고요.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관해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공공 계정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탑재할 때도 초상권 동의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운영 중인 유튜브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화면, 인물, 불투명 처리 등을 해서 재탑재하거나 삭제를 하면 됩니다. 유아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빙 서류가 없으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즉, 불투명 처리를 해서 재탑재를 하든지 삭제를 해야 된다.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았고 관련 증빙도 서류도 있어요. 이미 유튜브 등에 탑재한 영상도 출연자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해야 되나요? 가능하면 자막 처리를 하여 영상을 재탑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공지나 영상 설명 게시판 등을 통해 일정 시점 이전의 영상은 출연자 보호자의 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은 것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대부분의 일상적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 허가 대상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 승인을 받는 게 좋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대상이냐? 플랫폼, 인터넷 개인 방송일 경우에는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연간 누적 재생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수익 창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익이 일단 있어야 되네요. 자, 인터넷 개인 방송이 아닌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질문이 또 있어요. 계속 활동을 하는 경우라 할 때 계속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명확한 주기 없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즉 반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겸직 허가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봐야 되냐.
계속 활동은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계정 유지도 포괄함으로 이때에도 계속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어 놓으면 한 번 찍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활동으로 봐야 됩니다. 겸직 허가권자는 이제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고요. 소속 기관장은 신청을 받으면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검직,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었던 부분이라 보시면 겸직 허가는 신청하고 심사를 합니다.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에는 사실은 2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여긴 또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한다. 요건 2022년 1월 1일자였죠,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게 2023년도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소속기관을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약간 좀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 그래서 과결 과찬,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찬성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아까 이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었잖아요. 인터넷 미디어 활동들은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겸직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요거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겸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자, 이거 나올만 합니다. 그죠? 인터넷 게임 방송,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겸직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 통보를 하는 거죠.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 등 참여하는 경우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냐? 개인 계정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타인이 개설한 미디어의 기획, 출연 등을 하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의 일반 원칙, 영리 업무이거나 비영리 업무일지라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개인 계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탑재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수익 창출이 안 돼요. 1000명의 구독자, 4000시간 이상의 이 미디어 재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신청할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통보를 하고 나면 이제 실태 조사 및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실태 조사를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징계나 겸직 허가 취소나 콘텐츠 삭제 요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소속기관장은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진 신청을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겸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 등을 통해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초상권 침해, 유아 학생 정보 노출, 직무 전면 저해 등 지침 위반 사항이 밝혀진 경우,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정 요구나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겸직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인데 위엔 2년으로 나왔었습니다. 겸직 연장의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뿐만 아니라 자기가 임용되고 나서 원래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할 때도 또 재심사를 할 때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기관, 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이 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기업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금지입니다. 금지. 공무원 친목단체는 이 수익 사업이 아니면 괜찮은데 이 이익이 창출된다면 겸직 불가합니다. 그렇죠? 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예, 이거 저도 좀 궁금하네요. 재건축조합 임원 등.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야, 예. 그래서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 후보 전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인허가 등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합니다. 또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은 직무 능력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장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요즘은 이제 임대사업자로 보통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 개를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을 때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거 부동산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요거 괜찮네요. 그렇죠? 기타 예비군 예비군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비상근 예비군, 비상근 예비군. 근데 이런 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사, 작곡 요 일회적인 저술 번역 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할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직 신고를 해야 되네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니까 금지고요. 블로그를 계속해서 관리함으로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모티콘 제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작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는 겸직 허가. 이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야 되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외의 기타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 금지입니다. 다단계 같은 경우. 자, 사례 5. 유튜브와 해외 게임 방송 플랫폼인 땡땡땡 TV에서 일상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취임 이후에도 임용 이후에도 퇴근 후에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한다.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직에 있으면 방송을 한 선례도 있고 지적재산과 같은 취급을 받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자극적인 방송이 아닌 상당히 건전한 플랫폼인 트위치 TV에서 그저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수입 창출과 관련이 없으면 그저 품위 유지의 문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하다.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었고 하나는 수익은 나오지 않는데 게임이라는 소재가 괜찮으냐. 자, 일단 이 사람이 영리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에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1개월 이내로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업무인지는 이제 기관의 장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또 나옵니다. 여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모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아울러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하려면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은 청원유직 중 하나인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식당,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냐?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휴직 사유가 육아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가 되나요? 그래서 얘가 참여하고 싶은데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큰 액수는 아니고 5에서 8만 원인데 국세청 신고를 거쳐 투명하게 지급받는데 이거는 계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뭐 매월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지속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장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 보면 임상실험 참여 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이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사례 8.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하고자 할 때 겸직 허가를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무보수 봉사직이니까 요거 보면 영리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자녀 학교와 관련하여 학부모총회 운영위원회 관련 활동이 1회로 끝나지 않는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 우선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초등교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하고서 이제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죠. 근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할 경우엔 불허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 아까 위에서도 나왔어요. 교원이 출판하는 경우 겸임이 가능하다면 출판 여부만 허가받으면 되는지 수익 내역 공개해야 되는지 이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전공과 관련해서 유튜브 강의를 찍어 올리거나 관련이 없지만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자 2번은 그냥 보더라도 얘는 당연히 겸직 허가 내야 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정 사례를 받고 투고 연재를 하는 경우 이건 또 계속성이 있네요. 그죠? 자 보면 1회적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않지만 지속성이 있다면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기관장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위에 나와 있었어요. 책도 문제지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수입 내역 공개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있어요. 한번 찍어 올리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원이 신문이나 잡지의 일정 사례를 받고 투고 또는 연재를 하는 경우에도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고, 자, 교육 공무원 겸직 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겸직 기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대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인터넷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겸직 허가 신청을 하네요. 그죠? 여기서 내부 결제를 내고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갑니다. 이건 교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교장, 지역청. 그다음에 이제 시행안이네요. 학교장이 결재를 해서 너 요거 2년이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 유의사항, 직무상 능률조회,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불명예성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 요거 안내해야 된다. 복무는 조퇴연과 그리고 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나와 있었습니다. 신청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대장도 있네요. 인터넷 게임 미디어 활동 겸직 허가 신청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친구는 1년 단위로 신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상권 관련 부분도 나와 있고요. 구독자 수, 광고 수익이 있는지, 게시물 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초상권 동의서 나와 있고요. 공무원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 52시간.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국가이익 취득과 우려가 있는지,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체크리스트예요. 교원의 인터넷 게임 미디어 활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 수익 창출, 그 다음에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로 발생을 했는지, 이후에도 개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나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준수사항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정치적 중립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겸직 허가 요건 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하는지, 자정 이후에 콘텐츠 제작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지, 개인 미디어를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그러니까 과도한 노력 등이 투입이 되면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지, 자, 이해 충돌 가능성,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두 번째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외부 강의를 살펴볼까 했는데 여기가 지금 시간이 되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외부 강의는
여기부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1시간 분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뭐 중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몰랐던 그런 정보들을 저도 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준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오늘 배운 것처럼 겸직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날이 또 오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공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늘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 응원합니다.